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IMF가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7%로 상향하고 2022년 말부터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예측했습니다. IMF는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을 지난 4월에 예측한 6.4%에서 7%로 상향했으며 이는 198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만나 기준금리는 올리지만 재정정책은 당분간 확장적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은이 연내 금리 인상으로 돈줄을 조이겠다고 밝힌 반면 정부는 추경으로 돈 풀기에 나서는 등 정책 엇박자 논란이 일자 재정 통화수장이 직접 만나 의견을 조율한 것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시장에서 상반기 역대 최다 판매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현대차는 6월 기준 역대 최다 판매를, 기아는 4개월 연속 최다 판매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형사합의 13부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오늘도 3,300선에 대한 부담감으로 지금 방금 전에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닥도 오전장에 다시 한번 고점을 터치하고 지금 양시장 약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긴 하지만요. 요즘 들어서 수급이 좀 불안정하기도 하고 방향성을 찾기보다는 좀 일시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정치 테마주들은 그래도 급등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건설주들이 정치 테마와 엮이게 되면서 오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금요일장 무난하게 이어가고 있었는데 방금 전에 이렇게 양시장 약보합으로 전환이 되면서 또 마감때까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희와 함께 마지막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현재 양시장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들면서 힘이 조금 빠지는 모양새인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현재 0.01% 하락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3,281포인트입니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역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0.03% 하락한 약보합권에 있고요. 현재 1,035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네, 개인과 외국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1,246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157억 원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1,326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네요.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수급입니다. 개인이 2,077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이 611억 원, 외국인이 1,331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자, 이어서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조선주, 건설주, 손해보험 관련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제지주, 메타버스 관련주가 있습니다. 먼저 조선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선주로 순환매 들어오면서 오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와 국제유가 상승, 또 앞선 상반기 수주한 물 발주량이 지난해 전체 실적을 돌파하면서 투자 기대가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한국조선해양이 2.27% 상승한 13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4% 올려 세웠습니다. 현재가 6,970원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3% 올려 세우면서 36,0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 1.73% 상승한 88,2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까지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건선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처럼 건설주 다 함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적정한 분양주택 공급, 충분한 기본주택 공급으로 더 이상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소식 전해지면서 건설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건설주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3.46% 상승한 59,800원 나타내고 있고요. DLNC 5.23% 올려 세웠습니다. 현재가 15만 원대고요. HDC 현대산업개발이 3% 강세 보이면서 32,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서한이 10% 강세 보이면서 2,680원 나타내고 있고요. 일성건설 강세 강합니다. 현재 9.6% 상승한 3,9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손해보험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A+S에 현재 14.50% 상승한 11,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A+S이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오늘 상승세 더하고 있고요. DB손해보험이 현재 3.17% 상승한 55,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분기에도 고수익성이 지속될 거란 증거사 리포트 나오면서 상승세 더합니다. 메리츠화재가 2%의 강세, 현대해상이 1%, 하나손해보험까지 1%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시죠. 오늘 제지주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펄프 가격 상승에 택배 물량 증가까지 더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조정받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해성산업이 2.82% 하락한 17,2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깨끗한 나라가 2%의 약세, 한국수출포장이 2.83% 빠지면서 현재가 27,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페이퍼코리아 1% 약세 나타내고 있고요. 무림SP까지 1.72% 하락하면서 4,0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타버스 관련주 살펴보시죠. 네, 5G 상용화에 따른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메타버스 관련주들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일부 메타버스 관련주들 오늘처럼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세스가 현재 3.39% 하락한 11,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M게임 2%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가 9,520원이고요. 옵티시스 2.99% 하락한 24,350원에 나타내고 있고요. YG M게임즈 현재 2.34% 빠지면서 2,295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비안까지 2%의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코미팜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미팜 현재 29.86% 올려 세우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코미팜 호주 법인이 개발하고 있는 신약 후보물질 코미녹스에 대해서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했다고 전해지면서 오늘 강세 더하고 있습니다. 악성 뇌교종 질환에 대해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했는데요. 희귀 의약품에 지정된 후보 물질은 세금 감면이나 허가 신청 비용 면제, 시판 허가 승인 시 7년간 독점권 부여 등의 혜택을 받으면서 오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미팜 현재가 14,350원의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업종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건설뿐만 아니라 조선과 그리고 손해보험 관련주까지 상승하는 흐름, 그리고 제재 관련주와 메타버스 관련주들 하락하는 모습, 이 시각 시황 브리핑에서 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수급 상황도 알아봐야겠죠.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객장 상황 들어볼까요? 네,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중공업, SK이노베이션, 삼성엔지니어링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ST팜, 현대바이오, 카카오게임즈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ST팜, 바이오니아, 올릭스 등을 이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경기 민감주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코스피 시장에서 좀 순매수세 기조가 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들의 오늘 강한 상승세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전일 이제 미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좀 경제 지표가 좀 호조세를 보이면서 경제 정상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확산이 되면서 오늘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선물 시장에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세를 보였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중국 증시가 좀 장중에 좀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약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제 시장 흐름을 보면 전형적인 또 개별 업종 종목별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러한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에 이러한 경기 민감 업종들이 오늘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은행이라든지 보험 같은 금융주를 비롯해서 철강, 건설, 기계업종 이러한 경기 민감주들이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유가 상승과 함께 정유, 조선,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외에 그러한 업종이라든지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하락하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전형적인 좀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와 FMC의 의사론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이러한 개별 업종 및 종목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유주들도 강세를 보였었고요. 아무래도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적 발표 이뤄지니까 개별주들 좀 잘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핫 이슈로 이어집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2차 전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이 전 세계 산업의 44%를 또 차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였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우리나라 차세대 2차 전지로 이제 1위가 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다짐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어느 정도의 상황인 건지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국내 배터리 3사는 작년 이맘때쯤부터 누누이 공포에 사도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라는 말씀을 여지없이 여전히 드려오고 있었고요. 중간중간 변곡점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승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1차적으로는 2024년도 배터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신재생, 친환경에 대한 전 세계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 속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이미 경쟁사 대비 빠른 시작으로 기술력이나 양산 가능성, 캐파 모든 면에서 앞서가고 있는 흐름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이제 국내 시장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K 반도체 전략 이후에 새로이 K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국가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이끌어가겠다라는 이야기가 재차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적 공급망 확보 그리고 연간 1,100여 명 이상의 전문 인력 양상, 2차 전지 산업 발전 전략을 통해서 앞으로 조금 구체화된 내용을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터리 3사가 점유율 44%를 차지는 하고 있지만 중국의 CATL이나 그리고 노스볼트나 각 완성차 업체들에서의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은 본격화되었고 국내에서 그래도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풍부한 이 배터리 쪽으로도 반도체 이후로 국가적으로 더욱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로 의미가 모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 기술이나 2차 전지 관련 소부장 기술 그리고 리튬 이온 전지 초격차 기술력 확보, 국가가 나서서 이제 관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K 반도체 전략 이후에 K 배터리 관련해서 어떠한 세제 혜택이나 국가적 지원이나 정책적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조금 더 기울여 보면 좋을 것 같고요. BBIG 뉴딜 지수 이야기가 연초 그 전부터 많이들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정도가 되겠죠.
BBIG가 다시 한번 화두에 오를 때가 되었습니다. 한 달 전쯤 말씀을 드려봤었고요. 금리 인상 이슈가 나왔을 때에는 기술주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을 받지만 국채금리 중심으로 안정화를 이어갔을 때에는 다시 한번 성장주와 기술주 중심으로의 상승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는 현 시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특이한 점들이 올해 많았습니다. 시작으로부터 본다면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분쟁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LG화학 중심으로 배터리 화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들의 매도 리포트로 인해서 또 한 번 주가가 큰 폭으로 출렁이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결국엔 변곡점마다 공포에 사도 좋은 섹터는 2차 전지 섹터다라는 이야기가 돌이켜 놓고 보면 하나하나 좀 맞아떨어지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작년 7월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 이유는 제가 서울경제TV에 오늘장 내일장 이슈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출연하던 날이 지난해 7월 3일이었습니다. 오늘이 7월 2일이라서 참 1년째 되는 날인데 1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관심 가져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포에 사도 좋을 섹터가 2차 전지 섹터입니다. 깊은 조정이 나왔을 때 담아볼 만한 종목이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입니다. 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무언가 종목 하나를 딱 꼽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에너지 ETF에 대한 이야기 오늘로써 12개월 연속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친환경에 대한 드라이브는 전 세계적으로 끊이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일 SK이노베이션의 분할 이슈가 한 번 더 SK이노베이션의 주가를 큰 폭으로 좀 끌어내렸던 모습입니다. 전일 SK이노베이션이 저가 기준으로는 9%가량 하락을 했고요. 오늘 이제 다시 보합권까지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인데 LG화학의 물적 분할 이슈나 만도의 물적 분할 이슈와 동일하게 조금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해보지만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지수가 신고가 영역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빌미에 의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SK이노베이션 주가에는 조금 더 큰 폭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이라는 기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많은 리포트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24년까지 현재 캐펙스 투자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선반영한다 하더라도 2024년경이면 결국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지없이 배터리 3사, 국내 배터리 3사 기업들은 캐펙스 투자 증설에 앞장서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에 대해서 삼성 SDI도 이제는 미국에 공장이 없지만 미국 공장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스물스물 뉴스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친환경, 신재생, 전기차로 이어지는 이 섹터들은 꾸준하게 살펴보시고요. 2024년까지 특별한 기술의 혁신이나 발전이 없는 한 배터리의 전망은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공포에 사야 되는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조정과 함께 그래도 앞으로도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올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성장주들이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2차 전지주도 그래서 조금 상반기에 조정을 받았던 것 같은데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되는 타이밍인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단편적으로 삼성 SDI의 주가를 보시면 2월 17일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6월, 5월 중순, 6월 중순까지죠. 조정폭이 깊었습니다. 조정이 깊었고 제가 저녁 주유소 방송에서도 2차 전지 섹터 중에서 삼성 SDI를 콕 집어서 포트폴리오에 좀 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수가 고점을 이룰 때에 어느 섹터에서 그 지수를 끌어올렸는가를 보시면 지수가 쉬어갈 때 같이 쉬어갔던 섹터들이 있고 지수가 다시 상승할 때 대형주 중심으로의 재차 상승이 나오는데 지금 현 구간에서는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그리고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앞에 딱 놓여져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금리 인상,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부각될 때에는 오히려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을 받는 모습이고 하지만 테이퍼링이 조금 늦어진데 그리고 국채 금리가 조금 안정화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모습들이 나올 때에는 여지없이 기술주와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최근 글로벌 증시나 국내 증시에서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축은 경기 민감주, 한 축은 성장주 쪽으로 기술주 쪽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나라는 흐름들이고요. 5월 글로벌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된 데이터를 한번 보면요.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5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220% 증가를 했습니다. 약 32만 5천여 대고요. 21년도 5월까지의 누적 판매량을 보면 전년 대비 183% 증가치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296%, 유럽은 전년 대비 110%, 그리고 미국은 전년 대비 150% 가까운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가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는 우상향 추세가 뚜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배터리 출하량은 어떤가? 국내 배터리 3사만 살펴보면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5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244% 증가를 했고요. 21년도 누적 출하량이 전년 대비 168% 증가를 했습니다. 삼성 SDI도 21년 누적 출하량이 전년 대비 106% 증가를 했고요. SK이노베이션도 전년 대비 21년도 누적 출하량이 158%나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에 2024년도까지 지금 뭐 100%, 150% 성장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세가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역성장까지는 아니다. 플러스 성장률이 꾸준하게 증가할 텐데 얼마만큼까지 앞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내연기관 자동차 대비 전기 자동차의 시장 침투율 퍼센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유럽이 가장 앞서고 있는데 국내 시장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도로 위에서 파란 색깔 번호판이죠. 전기, 순수 전기차 번호판이 얼마만큼 내 눈에 들어오는가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로템이 수소 충전 스테이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저기에 수소 충전소가 들어오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일상생활에서 볼 때까지 조금 현대로템은 집중적으로 장기 투자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왔듯이 배터리나 전기차 관련된 섹터에서는 도로에 다니시면서 파란 색깔 전기자동차 번호판이 내 눈에 이제는 워낙 많아졌네라는 것으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섹터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최근에 시장은 이제부터는 경기 회복, 소비 회복, 그리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그 이후에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자연적인 긴축 효과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방향성이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시장 경제들이 어려웠을 때 유동성이라는 대책을 통해서 시장을 지켜왔고 이끌어왔고 하방을 지지해 줬습니다. 그러면 넘쳐 흘러나는 이 유동성을 어떻게 잘 회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국제 그리고 연은 그리고 연준 그리고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에게도 오고 있는 그러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지수의 신고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조금 조심성이 좀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경기 민감주가 올라갈 때는 기술주 쪽들이 침체가 되는 부분들, 조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채 금리가 좀 안정화를 이뤘을 때 기술주가 올라가고 경기 민감주가 쉬어가는 모습들. 그러면 우리들의 계좌 포트폴리오에 한쪽은 경기 민감주, 리오프닝과 관련된 섹터로, 한쪽은 기술주와 관련된 섹터로 두 가지 섹터를 골고루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았다면 지수가 현재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다우나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그리고 코스닥도 그렇고요. 코스피도 그렇고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구성을 해 놓았다면 한쪽이 쉬더라도 한쪽이 끌고 가고 또 한쪽이 쉬더라도 한쪽이 끌고 가고 이런 모습이면 지수의 우상향에 맞춰서 나의 총 계좌 수익률도 우상향을 멈추지 않을 수 있다라는 모습에서 포트폴리오 구성이 참 중요한 시장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준이 실적이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조금은 가져가 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우상향 추세 여전히 밝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워낙 잘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만큼 포트 구성이나 실적들 기반해서 포트를 구성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신선한 것이 전기차들이 번호판이 내 눈앞에 많아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데 그때 공포에 사라고 하셨을 때가 이제 삼성 SDI 60만 원대에서 말씀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72만 원을 넘어섰고 앞으로 이제 전고점까지도 과연 향해 갈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에 대한 전망 그리고 2차 전지 전반 섹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될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테이퍼링 이후 금리 인상이 일어나는 그 시점까지도 가져갈 만하다. 그리고 금리 인상 이후에도 가져갈 만한 섹터가 2차 전지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 이슈가 있어서 출렁였고요. 그때가 한 61만 원 언저리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조정 시의 매수, 공포의 매수라는 말씀을 드려왔고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저녁 방송이죠. 주유소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수 단가를 64만 원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이전부터 방송에서는 이야기를 줄곧 드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꾸준하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장기 투자 전략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삼성 SDI를 배터리 3사 중에 콕 집은 이유는 SK이노베이션도 좋은 수익을 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SKIE 테크놀로지의 상장 이슈로 인해서 좋은 수익을 좀 보았던 종목이고요. LG화학도 꾸준하게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분할을 하지 않고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 SDI고 삼성 SDI의 가장 큰 매력도 중에 하나는 실적입니다. 중대형 전지 사업부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자동차 배터리 분야가 될 것입니다. 이 자동차 배터리 분야만 딱 떼어놓고 본다면 배터리 3사 중에 흑자 전환을 앞으로 2분기부터 흑자 전환 이후에 앞으로 꾸준하게 흑자 구조를 이어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 SDI다. 삼성 SDI가 중대형 전지 분야에서는 유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교체 비용이나 대규모 투자, 증설에 대한 부분으로 자동차 전지 분야에 있어서는 적자 전망이 조금 2분기에는 높다라는 것이 시장의 판단이고 전망입니다. 2분기 실적을 보면 LG화학 여전히 좋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50%, 영업이익은 118% 증가하고요. 삼성 SDI도 매출액은 30%, 영업이익은 136%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매출액은 전년 대비 46%,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각각 캐펙스 투자나 교체 비용에 대한 비용 부담이 조금 있다. 그런 기업이 삼성 SDI는 위험이 없다라는 부분으로 실적을 좀 꼽아보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간 지난해 3월부터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오던 시장은 유동성 힘에 의한 상승이었습니다. 섹터와 종목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시장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밸류, 가치, 그리고 실적, 이익, 그리고 앞으로의 증가, 전망, 개선 이런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정상적인 시장 흐름으로 돌아오지 않나라는 모습을 집중해 보실 때 실적도 실적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 SDI는 미래를 준비하는 배터리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왔고요. 전고체 배터리, 꿈의 배터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한 미래를 준비할 때 있어서 가장 내실 있게 준비하는 기업이 삼성 SDI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저는 배터리 3사 중에서 삼성 SDI를 60만 원 언저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3사 중에 삼성 SDI가 제일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안전한 가격에 배터리 3사를 가지고 있다면 2024년까지 적어도 가져갈 만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고요. 장기 관점으로 꼭 보유해 가시면 좋은 수익이 계좌에 들어오시리라 저도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 SDI를 꼭 집어서 골라주셨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하다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설명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7월이 또 시작이 됐잖아요. 7월장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매월 캐치프레이즈를 방송에서도 말씀을 좀 네. 드려왔습니다. 뭐 자발적 장기 투자의 6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의 5월, 그리고 조정은 데크레센도, 상승은 크레센도 이런 이야기들을 방송에서 누누이 드렸고 그러한 이번 이야기를 달은 뭔가요? 11월부터 진행을 했는데 네, 이번 달은 공포를 기회로라고 정해봤습니다. 공포를 기회로. 네, 우리 앞에 지수가 신고가고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러한 이야기들이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고 국내에서도 뭔가 거리두기나 사회적 모임, 집합 제한을 완화하려다가 일주일 다시 현상 유지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 공포감이 있고 지수 신고감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리 준비와 대비가 되어 있다면 그 공포가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는 기회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포 속에 있는 또는 스트레스 속에 있는 지수 그리고 장 중에 미리 준비를 좀 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준비는 포트폴리오 구성이겠죠. 그중에서도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왔고요. 정리해보자면 억지로 현금 비중을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한 포트폴리오와 매력적인 가격에 매수를 해놓으셨다면 억지로 현금 비중을 늘리진 않지만 자연스러운 수익 구간 자리가 왔을 때 수익 실현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너무 급하게 새로운 종목을 매수해 나가기보다는 공포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 시점을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월봉 기준으로 지수가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과연 7월에도 붉은 색깔 양봉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 시장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대체적으로 한 번은 쉬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만큼 그 공포와 스트레스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준비가 7월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공포를 기회로라는 슬로건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네, 7월의 슬로건은 공포를 기회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2차 전지와 7월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계속해서 허반석 위원님에게 좀 더 도움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거나 옆에 QR코드 찍고 간편하게 입장하셔서 시장 전략 잘 챙겨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 드리는 시간입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은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되는데요.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만나보시죠. 도너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91.5% 기록하고 있고요. 포트 제외시켰었던 수익률 15.9%로 덱스터 있었고요. 또 네이버 17%, SNK 15%, SM라이프 디자인이 8.4%로 목표가 달성했었죠. TS 인베스트먼트가 24.2% 수익 내줬었고 우성사료 16%, IHQ가 12.5%, 모성파워텍이 12.7%, MKM이 10.1% 수익 내고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고령제약 12%, 대성파인텍 12%였고요. SM라이프 디자인 이때 한 번 더 들어가서 23.5%로 목표가 달성했었고 HMM은 20% 수익 구간에서 포트 제외됐었습니다. 네, 현대코퍼레이션 0.5% 수익 구간에서 포트 제외, 신성 델타테크가 15%로 목표가 달성했고요. 한전산업도 4.1%에서 포트 제외됐지만 그 이후에 수익률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대성찬투 손절가 터치했고요. 금호석유 한일네트워크스 손절가 터치한 종목이고 남해화학 8.9%, 서암기계공업 16.4% 수익 내줬습니다.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네, 현재 세 종목 담겨 있고요. 메디포스트, 대상, 그리고 보령제약이 또 1.1%로 빨간불 켜고 있네요. 네, 현재 포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종목들 AS 받아보기 전에 먼저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이주연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지금은 약간 약한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또 오전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선 테마주 잘 보자라고 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지금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관련주들 좀 하락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선 때까지는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 이 이슈로 인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 좀 챙겨주시죠. 네, 대선주들은 이제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출정식 하고 나서 반등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는 걸 기대해 봐야 되지, 여기서는 이제 너무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었고, 뭐 그런 부분들이 뭐 오늘 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좀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와서 사실 단기적으로 좀 공략을 해볼 만한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꽤나 생긴 것 같긴 해요. 뭐 요번에 이제 오늘 나온 이슈에 대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까 보니까 속보로 나왔던데, 뭐 법 앞에서는 뭐 모두가 평등하게 뭐 죄를 지었다면 잘못을 받는 게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장모를 손절한 만큼 다시 주가는 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상관없이 움직이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제 생각이고요. 뭐 와이프가 됐던 장모가 됐던 가족들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뭐 이미 이전부터 계속 의혹이 올라왔던 부분이고, 재판도 오늘 뭐 갑작스럽게 된 게 아니죠. 다 일정이 이제 잡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뭐 크게 일단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사신 분들께서는 좀 지금 상당히 좀 불편하실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대선 테마가 이제 대선까지 계속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선 1년 전쯤 해서는 피크아웃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닥권에서 뭐 10배 정도 오른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신의 마지노선을 항상 생각을 해놓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좀 대응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뭐 또 오늘 반사 이익을 얻는 뭐 최재형 관련주들 같은 거 또 시세가 잘 나왔는데 뭐 그런 걸로 또 수익을 낼 수 있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덕성이라든지 기존에 뭐 서현이라든지 대선주들 중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 중에 코스피 종목들이 있어요. 뭐 코스닥에 뭐 정말 실적도 안 좋고 갑자기 언제 거래 정지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선주에서 제외를 시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한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한 100번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떨어지는 종목들 저점 매수의 반등을 노리신다면 노려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회사가 코스닥 기업인데 재무제표가 너무나 안 좋은 종목이다, 그렇다면 그런 종목들은 일단 기술적으로만 딱 보시고 반등을 하는 흐름, 그런 것들만 좀 잡아서 일단 최대한 손실폭을 줄여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물주들을 볼 때 기존에 뭐 윤석열이라든지 이재명이라든지 지지율 이제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제가 잠룡주에 집중하라고 주유소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뭐 최재형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뭐 유승민 관련주라든지 이런 또 새롭게 또 계속 대권에 출마를 선언하는 사람들의 관련주들을 이제 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정책 테마로 정책주로 좀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뭐 정책으로 좀 엮여 있는 종목들 역시 뭐 조정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요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사람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 누가 이 물량들을 살까라는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그냥 계속해서 쭉 빠지거나 그렇게 끝날 가능성보다는 반등은 한 번씩 꼭 나와준다라는 부분. 그러면 그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올라가는구나가 아니라 어디서 탈출을 해야 될까,
물려 계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정책주들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바닥권에서 뭐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아니다 하면 끌고 가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매수할 만한 위치쯤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물론 뭐 종목별로 조금 상이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뭐 너무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뭐 장모가 구속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 뭐 대권 주자에게 그러니까 가족들이 잘못돼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 때문에 대권 주자가 뭐 이렇게 문제가 된다라든지 그럴 가능성은 저는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딱히 뭐 와이프라든지 그리고 장모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 악재로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제 생각에는 뭐 그냥 단기적인 기회로 삼아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디까지나 대응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뭐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하락하는 종목들 중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반사이익 수혜주들이 있으니까 그 종목도 잘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너 리포트에 있는 종목들도 점검 받아봐야겠죠? 도와주시죠. 네, 오늘 시장이 어저께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하락 트렌드를 만들어 놓고 잘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점 부분이 이제 3,275포인트 정도 어저께 이제 저점 구간에서 또 저점을 잡아주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뭐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3,265포인트 그 정도를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추세 라인 단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라인 하단까지 뭐 한번 테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 추가적으로 깨고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결과적으로 시장은 제 생각에 뭐 조정이 나온다면 역시나 매수 기회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닙니다. 뭐 이런 테이퍼링이라든지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회로 삼아서 이제 시장이 급락 나올 때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되겠고 지금 조금 뭐 시장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좀 강하게 급등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요게 이제 지금 정고점을 또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국내 환율도 좀 상승할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예전과는 약간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이 결국 외인들이 이제 좀 좌지우지하던 뭐 그런 시장에서 지금 메이저 매수 주체는 개인이죠. 그렇다는 관점에서는 뭐 환율이 상승을 하고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이 그런 영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뭐 딱히 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또 셧다운으로 들어가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시장은 뭐 일시적인 조정 이후 다시 또 상승할 가능성 있지 않겠나. 다만 뭐 8개월간 이제 계속 양봉으로 올라왔고 역사적으로 지금 뭐 카운팅을 해봐도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올라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 조정이 나와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금리 유동성 장세에서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을 뭐 하기 전까지 시장이 출렁이기는 했지만 꾸준히 상승을 해왔다라는 점을 본다면 그리고 지금 각국의 경기 회복세도 괜찮은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뭐 시장은 앞으로도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도너 리포트 메디포스트부터 잠깐 보면
20선 위에서의 거래량 줄이면서 안착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5일선을 오늘 돌파하는 골든이 나왔습니다. 내일 정도 강하게 양봉 나오면서 지금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32,000원대 위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상도 오늘은 양봉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되는 뭐 이런 위치에서 더 이상 이제 좀 밀리기보다는 좀 지켜주는 그런 흐름으로, 바닥을 잡아주는 흐름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여기서 21선을 여전히 돌파해줘야 되는 그런 과제는 남아있지만 저점 매수로 여러분들이 음봉이 나올 때마다 모아갔을 때 괜찮은 결과가 기대되는 종목이니까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자, 그리고 이제 보령제약인데요. 보령제약이 지금 추세를 잘 지켜주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흐름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 CMO 진행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컨소시엄 진행하는 부분에서 휴온스 글로벌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일정의 이제 뭐 계약적인 부분들을 좀 진행한 게 있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오늘도 보면 이 CMO 관련주들 중에서 뭐 이현제약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령제약이 지금 뭐 저 정도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추후에 또 저런 주가 흐름을 또 따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멘텀적인 부분에서 이 CMO 부분 빼고 보더라도 자회사의 IPO가 이제 예정이 돼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자회사 두 곳의 IPO 때문에라도 주가는 뭐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7월에 이제 그 크랩톤 연기가 되긴 했는데 8월 초로 이제 연기가 됐죠. 요렇게 이제 그 기업들 IPO 관련된 기업들 계속해서 이제 좀 나와주면서 이슈가 불거진다고 하면 뭐 충분히 상승 흐름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거고요. 겨울 종목들 한참 더운 여름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독감 백신 생산을 하고 있는 뭐 보령 바이오 파마라든지 이런 자회사들 갖고 있고, 그런 자회사들의 상장 이슈가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요. 보령제약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투자처가 되지 않겠나. 물론 뭐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급등을 하는 뭐 종목들도 있지만 잔잔하게 시세가 터지기 전에 좀 모아놓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보령제약이 괜찮을 거고, 괜찮은 수익을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충분히 줄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일 거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포트에 있는 종목들도 AS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 대선 관련주도 함께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5년에 한 번 있는 기회잖아요. 이 이주연 의원님이 대선 관련주 정말 잘 골라보고 계시니까요. 함께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더 많은 정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QR코드로 간편하게 입장하셔도 되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고 또 도너리포트에 있는 종목들도 전략 다시 한번 챙겨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요. 이번 주에 도너리포트 이주연이 보는 대선주 특집 방송이 준비가 돼 있다고 들었어요.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실 건지, 뭐 물론 대선주에 관련된 이야기겠지만 맛보기로 조금 자세하게 설명 더 부탁드릴게요. 네, 좀 전에 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선 주자들, 그러니까 잠룡 관련주들도 좀 상당히 많고, 이제 정책 관련주들도 이제 좀 시세가 꽤나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는 바닥주 안 좋아하는 거 다들 아실 거고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새로운 또 신고가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어떤 대선 테마를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드릴 거고, 기존에 이제 뭐 대선 테마들 뭐 고점에 좀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고민적인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뭐 해결은 안 되겠지만, 좀 마음을 덜어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대선 테마들이란 뭐 어떤 식으로 움직여 왔는가, 요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리면서,
3년 뒤, 4년 뒤, 또 다시 우리가 또 대선 테마는 또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알아두면 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테마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입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하신 대선 관련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셔도 되고요.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저희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유튜브 채널 그 링크를 보내드리니까요. 여기 들어와 계셔서 시간 됐을 때 알림 받아보시고 딱 방송 시청하셔서 좋은 종목들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이주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도 도와드리고요. 또 오늘도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 또는 1612번으로 종목 고민 보내주시는 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7월 17일 시크릿 강연에 방청 기회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